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36대 글로벌 한국학 강의를 맡은 주원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사태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강의를 대면 강의라고 하죠.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지 못하고 넌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저는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지금 한국학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으시잖아요. 중국에서 오셨고 베트남에서 오셨고 일본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외국인으로 오셨을 때 사실은 이제 얼굴을 맞대면서 대면 강의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어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이제 코리안 랭귀지 그 코리안 랭귀지 측면에서도 함께 소통하는 게 조금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좀 죄송함과 아쉬움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모쪼록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래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교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밀도 있게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오늘은 한국학 4강 시간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화적 특성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학 시간 3강 마지막 세 번째 피리어드에서 이제 한 국가나 그 국가에 대한 학문을 이해할 때에 베이스 엘레먼트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 요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죠. 그게 이제 문화적 특성인데, 이 문화적 특성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각 국가마다의 문화적인 차이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네 가지 구분이 유효하다.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문화적 특성의 4요소는 역사적인 누적성과 그 다음에 지리성, 생태성, 고유성으로 나눠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을 좀 해보자면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조금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역사적 누적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오시는 나라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베트남에서 오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더라면 베트남이라는 그 국가의 역사가 존재하죠. 그 역사는 적어도 뭐 2000년, 3000년, 4000년 그러니까 10세기나 20세기 이상의 어떤 역사적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기간이라는 게 그냥 지내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시대를 그냥 거쳐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지내온다라는 것은 자손 대대로 어떤 역사적인 뿌리가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역사적인 뿌리가 계속 내려오게 되면서부터 그 수많은 어떤 삶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른바 이제 라이프 스토리텔링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 또 할아버지의 세대, 그 할아버지의 세대. 그걸 이제 이른바 족보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대의 움직임 속에서 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계속해서 쌓이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감정을 만들어내면서 그 역사들을 계속 쌓아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쌓아나가게 되는 그 국가나 그 공동체만의 역사적인 퇴적된 기록, 스토러지, 퇴적된 어떤 형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역사적 누적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학을 배울 때에도 역사적 누적성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목 중에 아시겠지만 한국학 외에 또 한국의 역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국의 역사를 배우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원시 국가에서 고대 국가 그리고 중세 국가, 근대 국가를 거쳤는지 그 한 국가의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국가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그 한국학이 갖고 있는 한국이라는 문화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특성,
보편적 특성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Universal Speciality. 보편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 이를테면 베트남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은 베트남학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의 나라만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 누적성에 의한 베트남만의 유니버셜 스페셜리티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은 한국만의 역사적 누적성에 의한 그 유니버셜 스페셜리티, 보편적 특수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게 이제 역사적 누적성에 대한 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지리성입니다. 자, 첫 번째 요소 중에는 역사적 누적성을 제가 꼽았고, 두 번째는 지리성. 자, 지리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지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학이라는 거를 그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리성이라는 거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리에서 느끼고 있는 그 특성, 특징, 그런 부분들이 이 문화적 특성의 두 번째 요소로 작동을 하는데, 자, 이거는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순적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유니크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가가 살아가게 되는 방식은 그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한국이라는 나라, 국가, 한국학을 여러분 배우고 있으니까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륙과 그리고 바다가 같이 붙어 있는 나라예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일본에서 오신 유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리적 특성은 뭘까요? 바로 섬나라, 아일랜드죠. 섬나라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바다예요. 섬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자, 그런 게 이 문화와 어떤 차이를 인티할 수가 있을까? 그 생활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라이프 스타일 있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 공동체에서 산업이나 삶의 어떤 먹거리나 직업이죠? 직업이나 그리고 엔조이 컬처, 놀이 문화 같은 것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먹거리 자체가 이제 삼면이 바다니까 피싱이 유행을 하겠죠. 그러면서 먹거리에 대한 문화나 형태도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산업 구조나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문화적인 다양성이 또 확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온전히 섬나라가 갖고 있었던 일본이라는 그 지리적 특징과 대륙과 붙어있는 삼면이 바다의 특성을 갖고 있는 반도 국가로서의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징은 서로 차이점이 상당하겠죠. 왜냐하면은 삶을 살아가게 된 라이프 스타일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 그리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 문화적 특성의 요소였던 역사적 누적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지리적인 특성이 다른 만약에 일본과 한국이라는 국가가 역사적으로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 그러니까 500년, 1000년 그러한 어떤 국가적인 역사를 거쳐오게 되면서부터 그 문화적 차이는 컬처 디퍼런스입니다. 그 문화적 차이는 상당하고 견고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가 쌓아왔던 문화적 차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쌓아온 문화적 차이는 상당히 견고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성이 중요하죠. 자, 그 지리성 중에 또 하나 뭐가 있었을까요? 기후가 있습니다. 웨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거듭 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학생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반복해서 배우는 그 리피트 러닝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로 말씀드릴 때 지리적 특징을 얘기할 때 지오그래픽을 얘기할 때 웨더,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후의 차이가 있죠.
자, 베트남과 기후를 비교해 볼까요? 베트남에서 오신 유학생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국이라는 기후는 4시즌이죠. 스프링, 서머, 웨터, 윈터.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 거죠. 레이닝 피리어드 그리고 드라이 피리어드, 우기와 건기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후가 달라요. 그럼 기후가 다를 때 또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제가 그 섬나라였던 일본 아일랜드와 그리고 삼면이 바다하고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반도 국가로서의 코리아와의 그 컬처 디퍼런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후, 지리성 안에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이 기후에 대한 변화에 있어서도 라이프 스타일은 결정이 됩니다. 자, 베트남이라는 국가, 베트남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시즌을 받아들이는 그 변화는 크게 두 번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기와 건기. 그러니까 레이닝 피리오드와 드라잉 피리오드의 기후적 차이로 인해서 삶의 방식이나 그걸 대응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그 문명이 시뮬레이션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러한 어떤 지리적 차이나 여건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건 공통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21세기인 현대사회에서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이 문화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국학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배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마다 이러한 어떤 지오그래픽, 지리적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그 특수성의 고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문화적으로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베트남과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1000년 이상 지리적으로는 다른 차이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계절도 다르잖아요. 기후도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역사적 누적이 쌓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겠죠. 그런 면에서 지리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국가의 문화적인 특성을 나누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생태성인데 생태성을 제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지는 딱히 어떤 적합한 용어가 떠오르지는 않네요. 여러분 한글을 지금 한국어 코리안 랭귀지를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과목을 같이 들으시니까 조금 어려움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금 이 화면에 텍스트를 보시고 요 생태성이라고 하는 거를 구글을 통해서 단어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뭐 영어 아니면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말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화적 특성의 세 번째 키워드 생태성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생태성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 자연적, 그러니까 그 내추럴 컬처라고 할 수 있죠. 자연적 그 문화에 있어서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 그런 거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자기 보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한국에만 국한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국의 먹을거리와 산업, 잡, 그리고 컬처, 문화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의 특징과 그리고 사계절, 4시즌이 나누어져 있는 이 기후적 차이에 의해서 곧 그 지리적 특징에 의해서 이 코리안 컬처가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이 되면서 코리안 컬처만의 그 유니버셜 스페셜리티, 보편적 특수성이 완성되어 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유니버셜 스페셜리티라는 그 보편적 특수성이 한국의 문화에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life continue. 삶을 지속시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어떤 삶의 지향성이 생길까요? 바로 웰빙 라이프에 대한 지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더 나은 삶. 예. 그러니까 more than better. 더 나은 삶을 향한 지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태성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저 학생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잡을 갖고 그리고 그 marry 결혼을 하고 그리고 패밀리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children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다시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대학을 진학한다. 자,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그걸 이제 후대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후대 자손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문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의 여건을 곧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라, 공동체, 땅, 이 모든 여건들이 곧 이걸 총칭해서 표현하면은 서커스먼트, 환경이라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이 보다 더 쾌적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게 변화하기 위한 자기 보전 어떤 의지, 그런 부분들을 발동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생태성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생태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걸로 이제 확장이 될까요? 여러분, 그 지구촌 보호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세계 기후 회의라고 들어보셨죠? 자, 세계 기후 회의, 그 다음에 지구촌 보호 이런 건 다 지금 뭘 얘기할까요? 환경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동아시아 같은 경우 살펴봅시다. 이스트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프로블럼이 뭘까요?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안 좋다. 오염된 어떤 상태. 그 영어로 irregular dust?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예요. 자,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바로 식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거, 푸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서버스먼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푸드, 음식에 대한 문제. 자,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던 소사이어티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뭔가 약탈적이고 컴페티스, 경쟁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서로 물고 물리는 어떤 양육강식의 질서만이 계속되기 때문에 약탈적인 문화만이 강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children들에게 더 이상 좋은 푸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없고 좋은 직업을 제공할 수 없고 굿잡을 제공할 수 없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내기 위해서 기후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 각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 속에서 문화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컬처라는 거는 엔터테인먼트도 있어요. 문화의 요소 중에 엔터테인먼트도 존재하죠.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폴리티컬,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서커스먼트, 환경에 대한 문제 해결의 의지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생태성이라는 문화적 특성의 세 번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share이에요. 이게 공유성입니다. share라는 부분을 영어를 검색하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share는 뭐냐 하면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코리아 랭귀지에서는 나눈다, 디베이트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눈다라는 것과 equality와 조금 비슷해요. 평등하게 나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저 여러분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서로 확인이 될 텐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20명 정도가 있어요. 20. 자, 20명 정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만약에 똑같은 돈을 사이좋게 나눠 가진다 그러면은 어떤 트러블의 요소가 덜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퀄리티, 공평하게 한정된 재화를 나누고 그거를 사용한다. 그렇게 전제가 되면은 그 공유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분쟁이나 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일들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퀄리티가 자, 그 평등성, 그러니까 이 쉐어리티, 공유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떤 기계적인,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강압적인 그 공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그 문화는 포지티브 컬처가 아니라 네거티브 컬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문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문화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공유성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각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정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커뮤니티, 각자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게 됐을 때 그 커뮤니티, 곧 공동체가 공공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그러니까 곧 퍼스널 아이덴티티도 존중하고 커뮤니티 아이덴티티, 공동체의 정체성도 함께 그 존중하는 상호 존중의 태도를 그 밸런스를 컨티뉴 유지시키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공유성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화적 특성의 사유소가 이제 조금 정확히 정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적 특성의 사유소는 첫 번째 역사적 누적성, 그 다음에 지리성, 세 번째 생태성, 네 번째 공유성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볼까요? 자, 이 아까 네 가지 문화적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크게 구분해서 나눴었죠. 역사적 누적성, 그리고 또 뭐였나요? 아이고, 이렇게 바로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생태성,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공유성. 그리고 두 번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역사적 누적성, 생태성, 거기서 아무튼 그 네 가지 특성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나눠서 지리성, 죄송합니다. 자, 문화적 특성 네 가지는 이렇게 대표됩니다. 역사적 누적성, 지리성, 생태성, 공유성. 여러분 이게 이제 구글에서 단어 검색을 좀 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네 가지 특성을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코리아 컬처, 한국학에서 요청되는 문화적 특성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 2, 3, 4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텍스트 보세요. 텍스트 화면 텍스트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알파벳이에요. 그 코리아 여러분 지금 한국어 수업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1, 2, 3, 4, 5 이렇게 영어 기준으로 안 하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한국학과니까 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한국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1, 2, 3, 4, 5, 6, 7 이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지금 텍스트 읽어보시면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보겠어요. 이게 한국의 특성이에요. 첫 번째, 생활문화의 기층성. 이게 무슨 특징일까? 이 생활문화의 기층성.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이죠. 일상적인 삶이 되게 이렇게 역동적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리아 컬처는 상당히 다이나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K-팝 여러분 좋아하시죠? K-팝 뮤직이 상당히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그룹 뭐 BTS라든지 엑소 그런 그룹들을 보시면 그들의 그 뮤직이 갖고 있는 비트나 리듬감은 상당히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한국 코리아 컬처의 스페셜리티 특성은
삶이 되게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말 중에 그 빨리빨리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상당히 패스트하고 다이나믹하다. 그게 이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예요. 자, 좀 쉬었다가 두 번째 넘어갈게요. 요거 다시 한번 볼 겁니다.